안녕하십니까. 부야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드디어 2025학년도 대학라인 상담을 오픈했습니다. 대학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부야다 02-594-133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그리고 4등급 대 학생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몇 등급에 합격했고 또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라인 설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바뀐 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균형 전형에서 과거에는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만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국영수 4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과목 사회교과에 포함되어서 반영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도 과학점수 들어가고 자연도 사회점수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과거에 잘 본 거 3개만 들어갔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모든 교과목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C 받은 학생들은 기존에 3등급으로 쳤는데 이제 4등급으로 친다고 합니다. C가 하나라도 있으면 타격이 크단 소리겠죠? 과거에 전공학업 역량을 많이 받던 광운대도 융합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균형입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교과 100%에 수능 최저 없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졸업자 및 예정자가 가능하고요. 추천 인원은 받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전년도와 달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국영수 4과 한국사 포함한다는 거,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C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 점수와 2024학년도 자연계열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충원율이 조금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평균이 274.4%였다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244.3%로 소폭 줄었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2024학년도에는 건국대학교라든지 기타 학교들이 교과 흡수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한양대학교에 수능 최저가 생겨서 광운대학교보다 높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건국대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건국대 입결도 오를 것이고요. 그를 바치는 광운대 교과 또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영수 4과 한국사를 반영하는 이번 연도 광운대의 경우 시작 포인트는 매우 높되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 성적이 다소 낮게 측정되어서 보여지는 표면적 평균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과는 같아도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입결의 변화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입결이 많이 내려간 4개의 학과를 소개합니다. 전자융합공학과, 컴퓨터정보공, 정보융합, 전자바이오, 물리입니다. 이 4개의 학과는 전통적인 광운대 입결과는 조금 다른 등급대입니다. 특히나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컴퓨터정보공학의 경우는 올해 다소 높은 입결이 예상되므로 혹시나 어떤 교과 점수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것만 보인다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에 15대 1 이상을 기록했던 3개의 학과, 전자통신, 수학과, 화학과의 경우는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3분의 1 정도의 경쟁률로 다소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반대로 2023학년도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건축공학 4.8의 경우 2024학년도엔 가장 높은 14대 1로 가장 높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쟁률을 보실 때 작년 것, 재작년 것 이렇게 합쳐서 보신다면 올해 입결에서 어떤 변화가 보일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문계의 지역균형 2년치 입결 변화입니다. 충원율 역시 2023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충원율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올해 소폭 입결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결 차이 한번 볼까요? 자연계와 다르게 입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국제학부 4.28, 미디어 커뮤니 3.29입니다. 종합전형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입결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눈에 띄게 낮아진 경쟁률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학년도 평균 경쟁률 13대 1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평균 경쟁률 4대 1입니다. 아무리 공대가 강한 광운대지만 소위 펑크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2025학년도 인문계열 교과 모집 인원 전년도와 변함없습니다. 올해 경쟁률 잘 보셔야 됩니다. 경쟁률로 인해서 3등급, 4등급 때 교과 등급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전년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광운대는 학생들의 숨은 진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선발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광운대는 제게 뜻깊은 학교인데요. 광운대 면접형과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 30으로 선발합니다. 서류형의 경우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두 가지 전형은 평가 항목이 조금 다른데요. 면접형의 경우는 학업 역량을 덜 보지만 진로 역량을 많이 보고, 서류형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보지만 진로 역량을 조금 덜 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의 기준이고, 추후에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나오면 한 번 더 체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운대가 말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이드북과 평가 지표 활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특히나 광운대를 지원할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입니다. 면접형 25%, 서류형 30%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떤지는 단순 등급 비교가 아니라 내신 따긴 어려운 학교에서는 얼마나 잘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 원점수, 평균, 점수를 고려할 것입니다. 기본 과목 성취도 어떻냐 묻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도 잘하지만 최근 융합 인재 선호로 저는 고르게 학습하는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목은 엄청 잘하고 어떤 과목은 엄청 못하고가 아니라 고르게 잘하는 학생을 선호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업에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는 걸 생기부에서 어떻게 볼까요? 또한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생기부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했느냐로 보입니다. 그것은 독서가 될 수 있겠고요.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 학습 발달과 행특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과학습 발달과 행특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전공 관련 과목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두루두루 다 잘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학교 수준을 평가하여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라면 조금 더 성적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세특에서는 책을 읽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교과서를 학습하여 얻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행특 같은 경우는 부족한 교과를 학습하기 위해 혹은 교과 수업에 적극적이며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 자기소개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1학년, 2학년, 3학년 연결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 연결은 면접에서 꼭 해주시길 바라며, 서류형의 경우 면접이 없으니까 생기부에서 1학년 심화가 2학년이 돼야 되고 2학년 심화가 3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광운대학교 공대 학과들 보면 이름만 조금 바뀌고 다 비슷비슷한 거 배웁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리 학과가 뭘 하는 학과이고 뭘 배우러 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3학년 생기부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생기부 50% 좋아진다고 장담합니다. 지적 호기심 바탕으로 탐구의 반야입니다. 교과 공부하다가 호기심이 원래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진짜 학문을 공부하려면 생겨야 되거든요.
호기심을 통해서 탐구는 했냐? 그래서 단순한 교과 공부 말고 확장은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심화해서 지식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이나 클러스터 교육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리학, 실험, 고급 화학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개세특이나 행특에서 혼자 공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틀려도 실패해도 도전하는 자세가 학문의 시작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진로 역량 4개만 기억해 주세요. 전년도 학년에서 올해 활동의 동기 찾기, 학과 소개 반드시 정독해서 내생기부 맞추기, 호기심 안 생기겠지만 만들어 보고 탐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 게 단순히 뭐 조사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과목이 있거나 우리 학교가 공동교육 과정이 좀 부족해. 그러면 행특에서 혼자 공부해봤다는 모습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전공학업 역량 1개만이라도 행특에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소개를 보다 보면 이 학과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무슨 학과인지 모른다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통신공학과와 전자융합공학과는 무슨 차이일까요? 를 보게 되면 전자통신공학과는 5G, 6G, 이동통신과 IoT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자융합은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자동차, 국방, 공공안전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을 공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생기부는 통신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학과가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할까요? 반면에 내 생기부는 뭐 컴퓨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융합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떤 학과가 나를 좋게 평가할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년도에 일반고 4등급 중반 학생을 광운대학교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생활기록부 속에서 가장 훌륭했던 점은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1학년 때 탐구를 실패했던 것을 2학년 때 다시 해보고 2학년 때 선생님이 피드백을 한 것을 3학년 때 우수한 결과물로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10분을 보낸 학생이 있는데요. 이처럼 광운대학교는 도전 정신이자 끈기라고 부르는 이 열정과 노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탐구를 하다 보면 본인의 지식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 완수하고 노력하는 경험이야말로 지식 확장이자 열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꾸몄다면 이제 면접 장소에 도착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발전 가능성 40%, 논리성 40%, 인성 20%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로 역량 50%에서 사용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땡땡 교과의 활동 발표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교과 시간의 땡땡 활동은 2학년 땡땡 시간의 활동을 심화한 탐구입니다. 땡땡 수업을 들으면서 땡땡 과목과 땡땡을 접목시킬 수 없을까? 라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탐구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쉬는 시간에 고급 물리화학을 혼자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과에서 땡땡땡을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땡땡땡의 지식을 얻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광운대학교 맞춤 답변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2023학년도 광운 참비린제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면접형, 서류형으로 나눠졌는데 재작년엔 이렇게 통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부터 분석하고 전년도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결을 확인해보면 광운대학교 간판인 전자라인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2등급 후반 등등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광운대학교 자연계의 경우는 생기부 잘 만들어진 학생들이 광운대급 대학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생기부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3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3등급의 느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는 국문, 영문, 동북아 문화산업 3개는 3등급대 초중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운대학교 영어산업학과랑 동북아 문화산업부는 학과 소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학부, 국제통상의 경우도 외국 학생들의 지원 성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광운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가장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네모칸을 보면서 등급 분포를 보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3등급대와 4등급대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류 평가는 여기가 100점이니까 90, 80, 70, 70점에서 80점대가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즉, 내 경쟁자 1등급 아니고요. 서류 평가 100점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xx의 등급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생기부 열심히 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내 경쟁자들이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네모박스 안에 있는 이 X라는 모양의 평균을 뜻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네모박스 이렇게 상위가 25%, 하위가 75%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줄 같은 경우는 중앙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공학과를 보니까 1등급이 한 2.0등급, 꼴등이 한 3.4등급 정도로 보이네요. 25% 컷은 2.6, 75% 컷은 한 2.9, 그리고 성적이 나온 것으로 보아 2등급대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반면 국제통상학부를 보면 1등급이 한 2.79 정도로 보이고요. 꼴등은 5.0등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모박스를 보니까 3등급 초반대에서 4.2등급대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모박스 안에 이런 수평선을 보니까 3등급대 초반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50%컷 이하는 4등급도 있고 3등급 후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특목, 외고의 영향이 있는 학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일반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혹은 몇 등급대 학생들이 주로 들어가는지를 이 표를 보면서 확인해 주신다면 입결의 평균만 보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면접형과 서류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래프에서 확인하셨듯 광운대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 많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인원수를 보면 면접형이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합니다. 하지만 인원수에 비해 충원율은 면접형과 서류형 95%, 97%대로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쟁률 또한 어떤 전형이 더 높고 더 낮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등급 보겠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에서 0.6등급 정도의 차이가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보편적으로 2등급 중후반에서 3등급대 초중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공학과 면접형, 서류형 둘 다 경쟁률 1등을 차지했지만 경쟁률이 올라간 만큼 학생부 등급이 높진 않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2024학년도 서류형 영어산업학과가 학생부 평균 등급이 4.19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는 인원수가 적게 선발하는 학과에서 변수가 발생했다고 봐도 좋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장담할 순 없겠으나 이것을 보고 교과 등급이 낮다고 섣불리 지원하기보단 영어산업학과가 뭘 하는 학과인지를 먼저 찾아보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원 합격률의 비율은 자연계열은 비슷하나 서류형의 경우는 충원 합격 비율이 다소 높게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는 광운대보다 윗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중복으로 합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수를 적게 선발하는 서류형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학생들은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광운대 면접이 보이는 30%보다 더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학교입니다. 면접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전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일반고에서 학종 지원할 때 3등급 초중반 친구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운대는 학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학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왜 이 학과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학과 소개를 보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로 역량이 50%에 육박하오니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구 조건을 3학년 생기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많이 없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 입시 컨설팅의 이유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학 합격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